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 카카오톡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 사진을 자른다든지 또는 밝기를 바꾼다든지 할 때 갤러리에서 일일이 편집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않아도 카카오톡 자체 기능만으로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채팅에서 원하는 채팅방 들어간 다음 사진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시고 앨범 터치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마술봉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다양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진을 자르는 기능부터 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크롭 아이콘이 보이죠? 이 크롭 아이콘은 대부분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자를 때 이용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사진을 잘라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코너를 잡고 원하는 구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없어지고요. 선택한 구역이 남게 됩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자유롭게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잡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1:1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자르는 구역을 1:1 사이즈로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코너를 잡고 움직여도 항상 1:1 사이즈만 자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4, 4:3, 그 다음 화면 맞춤은 내 스마트폰 사이즈에 맞춰서 자르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체크하시면 이렇게 그 상태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개가 겹쳐 있는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것은 필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면 부드러운, 깨끗한, 따스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선명도 나오죠? 그리고 흑백 사진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필터를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사진이 굉장히 유행이죠. 필름 느낌으로 이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도 있겠죠. 자,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제일 좌측으로 오시면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터치해 주시면 원래 사진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90도씩 회전을 시켜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T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시원한 경치로 마음도 상쾌하게 라고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써졌죠.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회전도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로 텍스트를 키워줄 수 있겠죠. 원하는 사이즈대로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아무 곳이나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보이죠. 다양한 이모티콘들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대표 이모티콘을 누르게 되면 하부 이모티콘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원하는 이모티콘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모티콘도 하나 넣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모티콘 들어가고요. 사이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치를 시킬게요.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모티콘과 텍스트 같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휘어져 있는 선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직접 여기에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컬러부터 지정을 하겠죠. 자,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펜 모양을 선택한 다음 여기에 그대로 원하는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하이라고 영어로 써봤는데요.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 지워주시면 되겠죠. 모두 지우개 하면 전부 지워지고요.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금방 그린 것들 취소를 해주죠. 한 번만 이용해 보시면 누구나 간편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기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셔도 되겠죠.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전부 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편집이 끝났으면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상대편에게 그 상태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자, 카톡으로 사진들 많이 공유하시는데요.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를 넣거나 손글씨나 손그림으로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서 전송하시면 상대편에게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되겠죠. 사진 보내실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카카오톡에서 편집해서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프로필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사진뿐만이 아니고 동영상도 SNS로 전송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갤러리에서 영상을 복잡하게 편집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자체 기능만으로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동영상을 전송을 하죠.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앨범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보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좌측 하단에 있는 전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합니다. 자, 체크하게 되면 1번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우측 하단에서 정구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가위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구간만 잘라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자르기 위해서 좌측과 우측 끝에 있는 노란색 막대를 터치,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까지 가져오시면 돼요. 자, 터치,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얼마의 용량인지 용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잘랐을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가위 아이콘 옆에 보시면 노란색 포인트가 보이죠? 이것은 영상에 뭔가 수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동그라미 3개가 겹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부드러운, 깨끗한, 따스한, 빛나는 여러 가지 줄 수 있죠. 그냥 영상을 전송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효과라도 적용을 해주시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더 깔끔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회전 버튼이 있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전송을 할 경우에 주변에 소음이 같이 들어가서 싫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터치를 해주시면 X로 바뀌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 상단에서 전송 버튼 누르시면 간단하게 바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전송됐죠? 그러면 상대편은 바로 영상을 받아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영상을 잘 전송 안 하시는 이유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흔들리기 때문에 앞부분은 흔들리고 뒷부분도 영상을 멈출 때 스마트폰이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찍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소리도 주변 소음이나 내 소리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보내기가 귀찮아서 영상 전송을 잘 안 하시는데요. 이 카톡에서 간단하게 터치 몇 번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카오톡 프로필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멈춰있는 프로필보다는 움직이는 프로필이 훨씬 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프로필 옆에 있는 연필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프로필 모양이 나오고 여기에 카메라 모양이 보이죠? 자, 카메라를 누릅니다. 그러면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커스텀 프로필 기본 이미지 적용할 수도 있죠. 여기서 앨범에서 동영상 선택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또 똑같이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고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원하는 영상 선택합니다. 자, 카카오톡 프로필에 넣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6초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되는 영상은 넣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 부분에 보면 6초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오죠. 자, 지금 프로필을 영상으로 만들 때도
앞서 카카오톡에서 영상을 전송할 때와 동일하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프로필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중앙을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 구역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 프로필에 등록되는 영상이 되는 거죠. 자,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 기본적으로 6초로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짧게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구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6초 이상 되는 것은 넣으시면 안 되겠죠. 자, 구역을 잡고 움직여서 6초 이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6초로 잡게 되면 프로필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똑같이 필터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련한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소리도 넣을 수 있죠. 자, 원래 포함된 소리를 넣을 수도 있는데 프로필의 경우에는 소리는 빼주는 게 좋겠죠. 자, 꺼주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았을 때 표시할 이미지죠. 영상 중에서 대표할 이미지를 표시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필을 영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사진만 올라가 있는 프로필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죠. 자,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잠자고 있는 영상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상대편에게 전송도 하시고 프로필도 영상으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의 알아두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원치 않는 채팅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광고라든지 또는 업체 같은 곳에 연락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채팅방이 생성이 돼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에서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가더라도 메시지가 오게 되면 다시 채팅방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채팅방 창에 보시면 이런 광고 채팅방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채팅방들을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채팅방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채팅방 차단 메뉴는 없죠. 일단 채팅방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채널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죠. 일단 채널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친구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추가한 채널이 친구로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차단이라고 있죠. 차단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채널이 차단이 되겠죠. 자, 이제 채팅방을 들어가신 다음 해당 채널로 들어가셔서 나가기를 해주시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초대해서 채팅방을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나가기 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졌죠. 자, 이제 차단한 채팅방이나 그 채널에서 나를 초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원치 않는 광고 채널이나 채팅방들은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친구 삭제인데요. 자, 얼마 전까지는 친구 삭제를 할 수가 없었죠. 차단이나 숨김 친구만 가능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친구를 삭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친구가 나도 모르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친구를 보시게 되면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택배 기사님도 잘못해서 친구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삭제 메뉴가 새로 생겼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삭제라고 나오죠. 자, 얼마 전까지는 삭제가 가능은 했지만 일단 숨김이나 차단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삭제가 가능하죠. 자, 삭제해 볼게요. 자, 삭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삭제가 됐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친구 관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숨김 친구나 차단 친구를 찾아보셔도 삭제한 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친구들은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삭제하거나 차단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친구에 등록은 시켜놔야 되는데 계속 오는 메시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시키시면 됩니다.
우선 조용한 채팅방에 들어갈 채팅방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채팅 누르신 다음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낼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채팅방이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제일 상단에 조용한 채팅방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이 조용한 채팅방에 원하지 않는 채팅방들을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조용한 채팅방은 광고 채널이라든지 이런 카카오에서 생성된 채널들은 추가를 할 수 없고요. 일반적인 친구 채팅방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카카오톡, 우리은행 이런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리더라도 조용한 채팅방 메뉴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이런 일반 채팅방들은 터치하고 기다리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채팅방에서 들어온 메시지들은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지 않은 메시지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조용한 채팅방 안에 들어가서만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메시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림도 울리지 않고 안 읽은 메시지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한 채팅방에 모아놓게 되면 가끔 한 번씩만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메시지도 받으면서 따로 알림 설정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용한 채팅방 해제를 할 경우에는 조용한 채팅방 들어가셔서 해제할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조용한 채팅방에서 해제라고 나오죠. 이걸 선택하시면 해당 채팅방만 해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팅방을 하나만 추가했는데요. 채팅방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원하는 채팅방만 해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조용한 채팅방에 보관한 채팅방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해제하지 마시고요. 편집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채팅방들을 전부 선택하시고 보관 해제하시거나 나가기를 하시거나 모두 읽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채팅방 여러 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메시지는 받아야 되지만 알림 울리는 것도 싫고 읽지 않은 메시지 카운팅도 싫으실 경우에 이렇게 보관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용을 하시다 보면 중요한 채팅방이 있는데요. 그런 채팅방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하시죠. 이럴 필요 없이 그런 중요한 채팅방들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채팅방 상단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채팅방은 항상 상단에 고정되죠. 중요한 채팅방들은 이렇게 상단에 모아두게 되면 카톡에 들어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약 메시지 기능인데요.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낼 것이 아니고 1시간 뒤 또는 내일 또는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일, 경조사, 기념일 메시지들은 특히 더 그렇죠. 이럴 경우 미리 메시지를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예약 메시지죠. 예약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는 입력창 좌측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예약 메시지 누릅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를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이모티콘이라든지 사진, 영상, 파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도 녹음해서 추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서 시간과 날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터치하신 다음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전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측 화살표 누르시고요. 11월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간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에 보시면 지금 채팅방 개설자가 나오죠.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리 알림 받지 않음이 기본인데요. 전송을 하게 되면 알림을 일단 받아야 되겠죠. 내가 전송을 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림 받지 않음 누르시고
미리 알림 받음을 15분 전에 받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발송 전의 알림은 15분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예약 눌러주시면 자, 이제 내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이 되면 메시지가 자동 전송이 되겠죠. 자, 나중에 메시지를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플러스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예약 메시지 들어가신 다음 예약 목록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들이 전부 나와요. 여기서 원하는 메시지 선택해서 들어가신 다음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 메시지 작성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기 중인 메시지와 발송 완료된 메시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발송 완료 메시지는 예약 메시지로 발송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 입력을 할 때 일일이 문장을 전부 입력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부터 AI 기능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단어만 입력하고 간단하게 전체 문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창 터치하시고 안녕이라고 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AI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고요. 정중체 치시면 안녕하십니까로 바뀌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 선택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반갑습니다라고 해볼까요? 반갑까지만 씁니다. 그 다음에 AI 버튼 누르시면 반가워요, 정중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일일이 다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AI 도움을 받아서 터치 한 번으로 전체 문장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